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빌딩 블록스의 핵심 요소인 채널 구성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빌딩 블록스의 핵심 요소인 채널 구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요소가 될 수 있는 채널의 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첫 번째 요소로 고객의 세분화, 이 세분화를 통해서 목표 고객을 설정하고 이 목표 고객에 맞는 우리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안하는 것, 이게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목표 고객에게 우리의 차별화된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에서 이 채널이라고 하면 매우 익숙한 여러 형태의 채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자주 가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24시간 편의점 같은 경우들은 오프라인의 어떤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채널이 될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가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을 했을 때 이러한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가치를 전달하는 방안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쿠팡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쇼핑몰들 많이 이용하시죠. 아주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제품들을 좀 검색하고 그것들의 가격 비교를 통해서 최적의 제품들을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채널들이 될 수가 있겠죠. 온라인 채널들도 아주 복합적으로 잘 구성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결합한 형태들의 복합 채널들이 많이 우리 현실에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기 구독에 대한 여러 형태들 어떻습니까? 밤에 이 새벽 배송 통해서 신선한 어떤 식재료를 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야쿠르트, 우리 예전에는 야쿠르트 아주머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요즘은 프레시 코디라는 명칭을 브랜드화했다라고 해요. 이분들은 직접 이렇게 전동 카트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직접 고객에게 대면해서 이렇게 제품을 전달하는 그러한 형태의 채널들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음을 우리 현실에서 아마 많이 보시고 많이 이용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창업, 스타트업에 있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우리의 생활이다,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개념이 있어서 조금 낯선 부분들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개념들이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아주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위안 삼아 드리면서 우리 채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에 한 5가지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가치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객에게 전달하는 기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채널의 기능의 첫 번째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기능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경쟁 제품과 차별화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전달하는 가치 제안에 대해서 고객들의 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고객들의 피드백
혹은 고객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객이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 우리 기업이 제공하는 여러 가치들을 구매하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구매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주는 그러한 역할 또한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비로소 고객에게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가치를 전달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의 채널의 형태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고객이 우리의 가치를 뭔가 좀 받아들였을 때 그 이후 단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판매 이후의 AS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의 좀 요소들을 파악하는 그러한 활동 혹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겠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5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고객에게 어떤 우리가 제안하는 가치의 이해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 그리고 그것들을 평가를 통해서 고객 간에 혹은 고객과 우리 기업 간에 어떤 의사소통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 그리고 구매를 좀 활성화시켜 줄 수 있게끔 구매의 편의성을 높여주거나 구매의 위험성을 낮춰줌으로써 고객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에 대한 그러한 기능들과 더불어서 이 가치가 제한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애프터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뭐 반품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에 대한 수선 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고민해 봐야 될 그러한 개념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상세 페이지 같은 거 어떻습니까? 우리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라든가 텀블벅이라든가 이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한번 시간 나실 때 들어가 보시면요. 제품과 서비스가 다양하게 아이디어에 입각해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살펴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제품과 서비스의 상세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고객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 아마 어렵지 않게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상세 페이지에 보면 어떤 건강기능식품이다라고 하면 이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가 무엇이며 어느 청정지역에서 공급이 되고 어떤 위생적인 환경에서 이 건강기능식품이 제조가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조된 이 건강기능식품이 성분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좋은 성분들이 검출이 되었고 독성이라든가 어떤 인체 유해성들은 이 시험 검사 성적서를 기반으로 볼 때 전혀 무해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입증, 그리고 여러 가지 고객들이 이거 몸에 조금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몸에 좋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이 좋을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아마 상세 페이지 하나만 보더라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러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의 제안하고자 하는 가치를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게끔 하는 상세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요. 홈페이지 내에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어떤 설명, 이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해도 향상,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평가입니다. 우리 에어비앤비의 경우 어떻습니까? 에어비앤비는 실제로 이 빈집을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자와 이 빈집을 좀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수요자 단의 중간에서 코디네이팅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기도 하죠. 그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용 후기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하게 하고 그것들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자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들을 많이 관심 갖고 기술 개발에 적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여러 기능들 중에서 고객의 평가, 이 평가를 통한 어떤 그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라든가 고도화 이런 부분들은 채널의 중요한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 활성화입니다. 구매가 편하게끔 할 수 있는 부단한 아이디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존의 대쉬라는 선반을 디바이스로 개발을 해서 이것을 앱과 연동시킨 솔루션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 대쉬라는 선반은 선반의 형태입니다.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선반인데요. 사무실에 이 선반을 갖다 놓고 거기에 복사용지를 일정 무게로 쌓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 무게를 사용자 입장에서 설정해 놓으면 그 복사용지를 사용함에 따라서 무게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 최종 무게단에 이르게 되면 앱과 연동이 되어서 아마존의 이 물류 창고 혹은 구매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주문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들에 대한 배송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뭐 이러한 대시 서비스들도 하고 있는 기업이 아마존이기도 하고요. 뭐 아마존 프레시 매장이라든가 아마존 고 같은 매장에서는 이 고객의 이 카운터의 계산원을 두지 않고 이 아마존의 그 솔루션,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여러 가지 AI 이러한 시스템들을 통해서 손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해오는 거. 그다음에 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산화해서 디스플레이, 카트 안에 디스플레이를 마련하고 물건들의 어떤 이 센서와의 소통을 통해서 특별히 뭐 계산을 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해서 이 온라인상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구매 활성화의 이러한 솔루션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현실에서 아마도 이제 많이 맞닥뜨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무인 판매점이 증가하는 우리 지금의 어떤 트렌드의 변화들도 아마 이런 구매 활성화의 요소들의 일단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채널의 변화 유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 단일 채널이 전통적인 채널에 있어서의 형태였죠.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몰 가운데 하나의 채널만을 운영을 하는 형태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 멀티 채널의 형태로 좀 다각화됩니다. 이 멀티 채널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몰, 그다음에 소셜 커머스 등이 구축이 되어서 각각의 채널들로 좀 채널별 운영을 했던 그러한 형태. 그다음에 요것이 조금 더 고도화됨으로써 클로스 채널의 형태가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몰을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하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 이 크로스 채널의 형태들이 우리의 일상에 많이 좀 접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옴니 채널의 형태로 아주 채널이 다각화되고 고도화되는 그러한 형태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몰의 고객 정보, 데이터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한 쇼핑의 체험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융합해서 이 통일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 마케팅을 실시하는 이러한 채널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뭐 채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생활에서 아주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다양하리라 생각됩니다.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마켓컬리라든가 여러 가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여러 형태의 채널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침투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좀 실생활에서 좀 생각해 보고 우리의 비즈니스에다가 도입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 채널이 뭐 기술적으로 고도화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플슈츠라는 회사의 샌드위치 판매 회사인데요. 호주 멜버른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자들이 창업한 사례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플슈츠는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청년 창업가들의 판매점인데요. 멜버른의 1층 상가가 너무 임대료가 비싸니까 도저히 비즈니스를 할 수 없었던, 창업을 수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7층으로 올라가게 되죠. 7층에 올라가서 샌드위치를 판매합니다. 7층까지 올라가서 샌드위치를 사 먹을 사람들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널을 변화시킵니다. 플랫폼을 구축,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서요. 페이팔로 결제하십시오. 그리고 건물 밑에 7층 아래에 있는 일정 장소를 딱 타겟팅해서 기다리고 계시면 낙하산, 조그만 낙하산 구조의 낙하산에다가 샌드위치를 매달아서 탁 떨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낙하산에 매달려 오는 샌드위치를 받아서 사람들이 이제 골목에 앉아서 취식을 하게 되는 혹은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가는. 그래서 호주 멜버른의 명물이 되었던 그런 사례들을 생각해 볼 때 발상의 전환, 이것이 채널의 구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와 개념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러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효과적인 채널의 구성은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수업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